네, 안녕하세요. 독한 남자의 북터뷰입니다. 예, 오늘은 이 책입니다. 나는 자본 없이 먼저 팔고 창업한다 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됐죠? 뭐 따끈따끈합니다. 한 2주 좀 넘었나? 예. 3주 정도. 3주 정도 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자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 대표인 신태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를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저번에 한번 만났었죠. 저희 3년 됐나요? 아니요, 3년 전 월간 트렌드 때 한번 최근에 네, 한번 초대해가지고 그때 한번 만나 뵀는데 그때 이제 책 나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책 나오면 제가 꼭 인터뷰하러 가겠다라고 이제 그때 약속을 좀 드렸었는데 영광입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어제 샀어요. 어제 그 교보문고에서 사서 오늘 좀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책, 그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1000만원 번다. 그 책을 읽었을 때도 이분 꼭 만나봐야지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도 책을 또 한 권 내셨고요. 해적 창업에 관련된 책을 내셨고 이번엔 책도 먼저 팔고 창업한다. 그래서 책을 이제 쭉 읽어봤는데 뭐 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신태순 대표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잘 모르시죠?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임을 증명하고 있는 무자본 창업가라고 저를 지칭하고 있고요. 원래 창업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이랬던 사람은 아니고 이제 고시를 하다가 실패하고 좀 나력으로 과거에 어떤 스펙이나 이걸 버리고 좀 세상의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업을 시작했다가 영업을 하면서 이제 멋진 사업 스승님들 창업 스승님들을 만나고 뭐 이상한 사람도 만나다가 정말 바닥에서 올라오신 창업가분들 위주로 조금 곁에 머물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무너져가는 창업자분들, 잘 되다가 무너지는 사업자분들, 이제 좀 자만해서 쓰러져가는 그런 창업자분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목격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창업 현실이 이렇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승님들한테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성과도 만들고 이렇게 책도 쓰고 이렇게 멋진 분과 인터뷰도 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일을 겪고 있는 신태순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수염도 없고 되게 또 뭔가 이미지가 확 바뀌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뭐 수염이 딱 있으시면서 뭔가 카리스마가 확 느껴지는 이런 모습. 이렇게 모습이 변하는데 어떤 뭐 신경의 변화나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지 사실은 몰랐어요. 좋았습니다, 그치? 뭐 열심히 쓴다고 써서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그 이후에 정말 뭐 인생이 많이 변했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책 냈을 때도 사실 그런 반응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원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고 강의도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맨투맨으로 만난 사람만 치면 셀 수 없이 많이 만났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창업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특이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남다르게 살려고 하는 분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저의 뭐 약한 모습, 강한 모습 드러내면서 좀 대하다가 좀 모습을 이렇게 변화를 시킨 이유가 있는데 좀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쉽게 제가 항상 웃고 있고 좀 속으로는 다른 그런 걸 많이 좀 하는데 만만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속에 있는 야성미를 좀 드러내는 그런 거 한 이후에 좀 근데 편해진 거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도 수염을 좀 길러봐야겠네요. 이게 잘 나실 것 같은데. 진짜요? 면도는 진짜 많이 자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쫙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아침에 면도를 해도 뭐 이렇게 저녁쯤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타입이시구나. 목욕탕 가면은 들어갈 때 깎았는데 나올 때 잘해서.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딱 하니까 진짜 그때 봤을 때는 약간 다가가기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가. 미국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어제 밤에 오고 우리
시차 적응하기도 전에 저는 부르시면 저는 달려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어떤 일로 다녀오신가요? 그 장인 장모님이 예. 미국에 지금 계셔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아들이랑 와이프랑 가족 가고 모임. 있죠. 네. 가서 한 2주 정도 저는 있다가 오는 거고. 예. 와이프는 좀 더 머물다가. 그쵸. 네, 시간 보내다가 예.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이제 좀 자유로운 시간. 1년에 몇 안 되는 자유로운. 제가 뭐 절대 외박도 안 하고 하는데 강제 외박을 하게 되는 그런. 축하드립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기 못 보면 되게 힘들긴 한데 축하를 많이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좀 파트가 이게 3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책 얘기를 우선 하기 전에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3번째까지 책을 창업과 관련된 거, 특히나 무자본 창업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사실 사례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녹아서 점점 이렇게 연그러지고 탄탄해지는 내용들이 책을 낼수록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을 쓰고 나서 이게 내가 다음번에 또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조금 이제 다양한 사례랑 조금 좀 깊게 들어간, 창업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을 담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좀 미흡하게 다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좀 실제로 돈을 쥐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좀 마인드 세팅이랑 좀 스킬적인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더 들어갔어야 했는데 다루지 못한 어떤 세일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해봤던 것들 중에 그래도 좀 성과가 났던 부분들,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다루고 있고, 성과가 안 난 거는 이래서 성과가 조금 잘 안 났고 별로였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목을 보고 네가 뭐 얼마나 그래 대단한지 한번 보자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 네가 뭐 창업을 해봤으면 얼마나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책을 펼쳤다가 자기가 감히 그런 말을 한 걸 후회한다,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리뷰를 기가 막히게 쓰신 걸 봤는데,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제가 사실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된 걸 5년 동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창업과 관련된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아마 좀 집약적으로 조금 담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첫 책 나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라고 봤을 때도 되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번 책도 나는 자본 없이 먼저 팔고 창업한다. 이것도 그냥 평범한 사고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이제 좀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책의 키워드는 제가 읽은 데까지만 봤을 때는 선세일즈 같아요. 먼저 판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선세일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창업하는 분들한테 세일즈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각인시키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게 본인의 일이다라고 이제 이 책 서두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선세일즈란 뭐고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무자본 창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위험 요소가 있어요.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머리에 떠올리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그게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자본 창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쇼핑몰 창업이다, 뭐 네트워크 창업이다, 이렇게 좀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사실 위험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 선세일즈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분명히 창업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자본을 끌어다 쓰느냐인데, 이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나의 퇴직금을 모은 그 돈 가지고 자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미리 고객 풀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 말은 이제 미리 세일즈를 발생을 시켜서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사업도 출발도 시키고 지금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으로 쓰면서 내가 성과로서 벌어낸 것만 가지고 다음 운영을 하고 그걸로 또 다시 좀 규모를 키우고 그걸로 다시 또 자금을 운영을 해보고 좀 더 키우고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서 키워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세일즈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서 무자본 창업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이 없는데도 먼저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일들은 세상에 많이 발생합니다. 책에도 많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긴 했는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살기 전에 분양받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돈을 거의 다 미리 많이 내놓고 그럼 건설사나 이런 데서는 시공사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담보로 그들이 또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또 좀 건물을 일정 부분 올리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또 중도금을 또 내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가서 돈을 내면서 마지막에 자기 집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받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대한 집을 사실은 선세일즈를 통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선세일즈 방식이죠. 이렇게 우리가 시제품이 이런 게 나왔다 혹은 시제품이 안 나왔더라도 나는 이런 관련 업종에서 뭘 했었고 이런 준비를 했고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먼저 돈을 내면은 리워드를 이렇게 좀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선세일즈 개념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일반인들도 아니면 창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떻게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잘 짜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좀 돈을 벌어볼 수가 있는가. 그냥 단순히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다던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료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뢰에 대한 부분, 뭐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신뢰에 대한 부분, 내가 정기적으로 뭐를 계속해서 관심사를 어디다가 올렸던 그런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초기에 선세일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게 없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를 해가면서 관련된 뭐 책자를 내거나 강의를 하면서 그게 이제 브랜딩이 되고 또 구독자들 혹은 팬들이 형성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품을 팔면서 이제 미리 돈을 벌면서 이제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저희가 시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무자본 창업을 선세일즈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선세일즈는. 네. 책을 보면 이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목차를 살펴보니까 먼저 팔아야 된다라는 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일단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선세일즈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힘듭니다. 그렇죠. 네, 힘들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계속 장애물들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내 제품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좀 극복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 이제 서로 집안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극복하다가 어떻게든 극복하면서 이제 사랑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 오히려 더 마음을 그렇죠. 강하게 만든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내가 자본이 풍부하고 이러면은 그 애착을 가지기 전에 이미 상품이 사람들한테 이제 뿌려지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기간이 짧은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장애물을 겪으면서 생기는 그 애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선세일즈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 팔아놨을 때 팔아볼 때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커집니다. 뭐냐면 내가 없는데도 이런 상품을 팔아냈는데 나중에 이게 좀 더 발전되고 아니면 실제로 상품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더 잘 팔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제일 열정적이고 제일 체력이 강할 때는 사업 초반에 그렇거든요. 근데 다들 뭐냐면 준비부터 다 하고 사람 뭐 다 뽑아놓고 뭐 상품 다 만들어 놓고 돈 다 투자해놓고 마지막에 세일즈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그때 세일즈가 안 되면 이제 낙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회사들이 이제 정말 많은 거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저도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코칭하거나 인큐베이팅 하거나 하는 분들도 다 선세일즈를 통해 가지고 창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나 이런 비용도 다 그렇게 마련을 하세요. 돈을 일단 벌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품에 들어가는 그 자신감 같은 게 조금 달라요. 뭐냐면 저도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팔아놓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미 팔리는 상품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상품을 만드니까 더 뭐라 해야 될까, 아주 자신감 있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만들어, 나는 지금 이렇게 인정받는 상품을 만드는 거야 라는 게 이제 들어가죠. 그런 식의 어떤 나의 에너지 자체가, 감정이. 그런데 아직 안 팔린 거를 갖다가 계속 만들면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상품을 만들면서 야,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거 안 팔리면 망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거기 계속 녹여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팔고 나서 그 에너지, 그 긍정적인 기운을 여기 상품에다가 담아서 더 완벽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손세일즈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판다라는 것 자체는 책을 읽었을 때 이해는 가지만 막상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뭔가를 신념화시키는 거, 진짜 내가 이런 걸 할 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고객들도 결국 뭔가를 사는 거잖아요. 손세일즈라는 거는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제품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비전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게 이제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 마인드셋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선세일즈를 좀 생각보다 빨리 잘 만들어내는 분들의 특징이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그 특징들을 갖다가 제가 또 책에다가 담기도 했는데, 그거랑 이제 그 마인드셋을 조금 합쳐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선매출을 빨리 내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과거에 신뢰를 많이 쌓아왔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신뢰를 쌓아온다라는 게 창업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을 하고 그 끝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 사람이 뭐가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지, 혹은 중간에 중단이 되면은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다음 대안을 제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매출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왜냐면 고객들은 내 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꺼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 날아가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 패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 말을 계속 끝까지 지키는지, 혹은 중단이 됐을 때 뭔가 다른 대안으로서 그 후속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그러면 내 돈이 안전하게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지거나 되돌아온 가치로 다시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좀 신뢰를 통해 가지고 선매출을 내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 전문 영역이 이제 확고한 분들이 있으세요. 뭐 법적으로 확고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경영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만 이런 식으로 그 전문 영역이 있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내가 주로 맛집을 인스타에다가 많이 올린다, 이런 식도 브랜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어디 갈 때 이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이미 이게 브랜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전문 영역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브랜딩 돼 있는 사람이 어떤 맛집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뭐 구독해가지고 뭐 계속 정기적인 뭘 준다던가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오랫동안 그렇게 쌓았기 때문에. 브랜딩이 돼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쌓는 거는 대표님도 잘 하시는 부분이지만은 정기적으로 뭔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셋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요새 유행하는 거,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쫓다 보니까 이 브랜딩을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기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잠깐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나랑 별로 이렇게 링크가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브랜딩을 하려면은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걸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책 예.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방대한 양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또 브랜딩이 되신 거고. 근데 다들 뭐냐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걸로 그걸로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마인드셋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네, 확신도 좀 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좀 매력도가 있는 사람들이 좀 선배줄 내기가 좀 좋은 부분이 있어요. 네, 매력과 태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걸로 승부를 보지 않고 다른 걸로 어떤 나의 스펙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유리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겪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조금 브랜딩도 했고 뭐 신뢰도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더 빨리 선매출이 안 나타나지? 그럼 자기의 어떤 태도나 이런 말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매력도를 좀 높여야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배려 없이 세련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무엇이 있는지, 자기 성장으로 또 가져가서 또 매력도를 높였을 때 또 선매출이 나는 그런 식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근데 1, 2번 제가 앞서 말씀드린 1, 2번 없이 3번에만 집중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제 겉으로 보여지기에 매력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내가 막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자동차를 나타났을 때 그걸로 확 매력도를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죠. 딱 그런다고 해서 다 조심할 게 아니라 1번, 2번이 안 돼 있는데 신뢰를 지켜왔던 사람인가, 브랜딩을 해왔던 사람이 아닌데 3번만 가지고 뭔가 어필을 한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열정적인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열정. 그러니까 딱 타오르고 꺼지는 열정 말고 물처럼 계속 흐르듯이 열정을 유지하는. 왜냐면 그 열정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뭐냐면은 난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이 사업 아이템을 해야만 해. 왜냐면 나한테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아이템이거든. 나는 이걸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되거든. 그래야지 열정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돈을 내고 얘는 끝까지 할 것 같으니까 돈을 기꺼이 내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랑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매력도랑 관련이 있기도 한데, 약간 좀 덜 세련되더라도 좀 거친 열정이더라도 얘는 그냥 무식하게라도 어떻게든 그냥 계속 하겠구나라는 걸가 있을 때 돈을 지불을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DID,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살래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고객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저희 얘기를 듣고 한번 이렇게 주변에 당당하게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또 매출을 내는 경우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마인드셋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분들이 선매출을 잘 낼 수밖에 없는 이유, 혹은 앞으로 선매출을 내실 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책을 한번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 파트에 대해서. 예.